자, 다음은 12차시 레디스와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디스는 리모트 디렉터리 시스템의 줄임말이고요. 여러분들 가상 머신을 제공하고 있는 VM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레디스 관련되는 기술적 내용들을 참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랫단에 있는 http redis.io를 통해서 다운로드하시고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디스는 NoSQL의 유형 중 대표적인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이고요. 다른 말로는 튜플 스토어라고도 표현합니다. 레디스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기술적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환경에서 이런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로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즉 이 말의 뜻은 메인 DB로서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도 하지만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로만 구축하는 것은 일단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레디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빠른 리드라이트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레디스는 대표적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부르는데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특징은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디스크 상의 리드라이트가 아니라 모든 데이터들은 메모리 상에 로드하고 메모리 상에서 리드라이트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연히 디스크 상의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라이트하고 디스크 상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메모리 상에 로드해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NoSQL들은 상대적으로 디스크 상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라이트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NoSQL에 비해서 빠른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빠른 리드라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스냅샷과 AOF라고 하는 방식으로 메모리 상에서 처리된 데이터들의 일부를 디스크 상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원하는 데이터에 한해서만 디스크 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디스크 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필요에 따라 사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메모리 상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들 중에 메모리 상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들 중에 아주 크리티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유실이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데이터들도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충분한 저장과 백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장애가 생긴다면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잘 설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우리 관계형 데이터 몽고DB에서도 안전한 데이터의 복제를 위해서 마스터 슬레이브 또는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데이터 복제 기술을 제공했던 것처럼 레디스에서도 마스터 슬레이브와 같은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서버의 데이터를 리드라이트하면 슬레이브 서에도 똑같이 데이터가 저장되게 되고 여러분들은 마스터 서버의 데이터가 유실이 되었을 때 슬레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복구해내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또한 몽고DB에서도 여러 개의 많은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서버로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한 샤딩 시스템이 제공되는 것처럼 레디스도 보다 빠른 성능을 위해서 샤딩이라고 하는 이런 처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개의 서버에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NoSQL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은 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키밸류라는 것 또는 메모리 매핑,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주로 쓴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NoSQL과의 차별화된 데이터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레디스의 기본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자,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5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레디스 서버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이런 메모리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스트럭처는 메모리로부터 입력, 수정, 삭제된 데이터를 이제 디스크 상에 저장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을 데이터 스트럭처 부분이라고 하고요. 레디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네트워킹 영역들이 필요하죠. 네트워킹 스트럭처라고 부르고요. 레디스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나 이런 저장 구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유틸리티 영역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레디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레디스 클라이언트에 관련되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환경에서 시연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레디스를 설치할 수 있고 어떻게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지. 자, 지금 여러분들의 실습의 원활함을 위해서 사전에 제가 레디스를 이미 설치를 해왔는데요. 레디스는 어디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냐면요. wget http download.redis.io 아까 소개드렸던 사이트죠. 자, 여기서 관련되는 버전에 관련되는 것을 타로.gzet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된 제품이 바로 여기 보이고 계신 레디스 2.8.17.taru.gzet이네요. 자, 이 압축 파일을 taru라고 하는 명령문을 통해서 압축을 푸시고요. 생성된 레디스 2.8.2.7을 홈 경로 밑에, 홈 밑에, 몽고DB 밑에 레디스라고 하는 폴더 밑으로 복사를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홈 경로 밑에 있는 레디스라고 하는 폴더입니다. 여러분들 실습을 하시는 중간중간에는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들이 있는데요. 그런 단계들을 이제 시연 단계에서 일일이 다 실행해서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중간중간에 다양한 장애로 인해서 원활한 실습이 안 될 수도 시연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좀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레디스가 지금 복사된 경로 밑에 가셔가지고요. 메이커 파일을 돌리시게 되면 레디스 관련되는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레디스 서버와 레디스 클라이언트 관련되는 모듈들을 사용 가능한 실행 코드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미 메이커까지 돌린 상태고요. 메이커까지 돌린 상태에서의 상태를 보면 지금처럼 redis.conf라고 하는 환경 설정 파일과 함께 몇 개의 폴더들이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레디스를 한번 구동시켜 볼 건데요. 레디스 서버는 어디서 구동하실 수 있냐면 src라고 하는 소스 프로그램 밑에 가면 실행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폴더죠. 자, 여기 보시면 레디스 서버. 이 실행 코드가 바로 레디스 서버를 구동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왜 HBS를 구동하기 위해서 start-hbs.shell을 돌렸고 몽고DB를 구동하기 위해서 mongod라고 하는 실행 코드를 돌린 것처럼 레디스에서는 redis.server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실행 코드를 구동함으로써 레디스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레디스가 정상적으로 잘 구동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디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레디스 서버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레디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마찬가지 레디스 밑에 src라고 하는 폴더 밑으로 가면 레디스 cli.exe라고 하는 실행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실행 코드인데요. 자, 이 실행 코드를 돌리게 되면 레디스 서버로 접속할 수 있네요. 자, 레디스 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앞차시에서 HBS를 접속할 때 HBS 쉘 하게 되면 프롬프트가 떨어졌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값들을 입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몽고DB도 mongo.exe라고 하는 실행 코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클라이언트, 레디스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로 접속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정상적인 접속이 다 되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레디스 명령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자, set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우리 앞차서에서 HBS에서는 push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몽고DB에서는 db.test.inse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는데요. 몽고DB는 도큐멘트 DB이기 때문에 하나의 JSON 타입 안에 여러 개의 필드 이름과 여러 개의 값들을 콤마를 기준으로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었죠. 자, 하지만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앞에 HBS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키와 하나의 밸류로만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키와 하나의 밸류가 아니라 하나의 키에 여러 개의 밸류를 만약에 넣고 싶다면 HBS에서 보셨던 것처럼 태그 표현 방식을 통해서 태그를 통해서 표현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1111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번호고요. 하나의 키죠. 그리고 이 사원번호에 대한 사원명은 name이라고 하는 태그에 JM주 태그 닫고 이 사람의 핸드폰 번호는
모바일이라고 하는 태그 열고 모바일 태그 닫고 안에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하나의 키가 하나의 여러 개의 네임과 여러 개의 밸류 값으로 표현돼야 한다면 지금처럼 태그 형태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지상시켜 보도록 하죠. 자, 어디가 에러 났나요? 자, 여기 인용부 쪽에 에러가 난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제가 한번 자, 데이터가 저장되었고요. 이어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112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저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가 떨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입력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g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입력 당시에 부여했던 하나의 키와 하나의 밸류라고 했으니 그 키 값을 get이라는 명령어와 함께 부여하시게 되면 입력된 데이터 값을 찾아줍니다. get 하시게 되면 1112라고 하는 사원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원의 이름과 스마트폰 번호, 핸드폰 번호를 제어하실 수가 있죠. 키하고 에스테리스크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시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keys 에스테리스크 하시게 되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모든 키가 다 출력이 되고요. 이 중에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키만 출력하고 싶다면 에스테리스크라고 하는 기호와 함께 검색하고자 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밸류 값을 지정해 주게 되면 2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키를 다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키를 영원히 삭제하고 싶다면 delete라고 하는 명령어와 함께 입력하셨던 키 값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인티저 1 삭제가 됐다는 뜻이고요. 다시 키라고 하는 키즈라고 하는 명령문을 통해서 조회하시게 되면 112라고 하는 키와 관련된 정보는 삭제되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1103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추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는 삭제되었으니 1113을 넣게 되면 이제 111과 1113이라고 하는 값이 남게 되겠죠. 만약에 이 키값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rename이라고 하는 명령어와 함께 실제로 처음에 입력되었던 당시의 키 값과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키 값을 부여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값을 변경시켜 줍니다. 다음 해당되는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때는 exist라고 하는 명령어와 함께 112라고 하는 값을 어떤 검색하고자 하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존재하게 되면 1이 나오고 그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인티저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죠. 자, 다음은 mset이라고 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개드리는 이 명령어들은 앞서 소개드렸던 redis.io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다큐멘테이션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들이 다 수록되어 있으므로 관련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뭔가 인용 보호에 문제가 좀 있네요. 자, mset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set은 하나의 키와 하나의 밸류를 지정할 때 쓰는 명령어라면 mset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말 그대로 다중 처리 명령어, 즉 하나의 키와 하나의 밸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키와 여러 개의 밸류를 지정하는 겁니다. 즉 1113 몽고DB 유저 그룹과 114 피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값을 동시에 저장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값을 한 번에 하나씩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다. 자,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get이라고 하는 명령어와 함께 검색할 수 있다고 했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검색하고 싶을 때는 mget, m은 이제 멀티죠. mget을 지정하시게 되면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검색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다는 값으로, 데이터가 없으면 nil이라고 하는 형태의 값으로 데이터가 없다고 그 값을 리턴해 줍니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이 레디스 서버가 가지고 있는 서버의 상태 정보,
뭐 마스터인지, 포트 번호는 몇 번인지, 메모리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뭐 이런 서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포메이션과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디스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술인데 모든 데이터들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상에서 이루어지며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데이터들을 일부를 디스크상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세이브라고 하는 명령문을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아니면 백그라운드로 이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저장되게끔 할 수도 있죠. 자, 문제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계속 지정해서 이제 자동으로 저장되게끔 하는 어떤 이런 설정들이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에 있어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레디스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용함으로써 다른 일반적인 노에스QL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처리기에 비해서 현저히 빠른 처리 기술의 장점인데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데이터를 계속 디스크상에 라이트 해줄 수 있는 모드를 만약에 설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디스크 라이트로 인한 성능 지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레디스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최대한의 장점을 상실함으로써 레디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하는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레디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백그라운드로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고민은 다른 노에스QL을 어떻게 함께 사용하며 어떤 시스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조금 약간의 고민이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브 명령에 의해서 저장된 데이터들은 어디에 저장되냐면은 dump.rdb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저장되게 되고 이 공간 안에 방금 여러분들이 저장하셨던 데이터들이 저장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이브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bgrew write aof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자, 이 명령어는 실행을 하시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뭐 예를 들어서 매 5초마다 매 30초마다 레디스 서버의 메모리상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디스크상에 있는 파일로 저장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백그라운드로 데이터를 디스크상에 저장하는 명령어죠. 그 저장된 데이터들은 운영체제상에 append-only.aof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 안에 저장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레디스에 대한 기본 문법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PPT의 마지막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앞서 여러분들 레디스를 이용해서도 이 메모리상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서버 장애로 인해서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데이터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서버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몽고DB에서 샤딩과 리플리카셋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됐던 것처럼 레디스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도 멀티 클러스터 노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샤도1, 샤도2, 샤도3를 통해서 여러 대의 서버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고요. 레디스 DB 마스터 1에 저장된 데이터들의 장애가 생겼을 대비해서 슬레이브 1에 데이터를 복제해 두었다가 마스터 서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슬레이브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읽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장애 생긴 마스터 서버를 복구하게 되면 해당되는 서버를 다시 재구성해 줄 수가 있죠. 뭐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몽고DB의 샤딩과 리플리카셋이나 또는 HBAS에서 말하는 샤딩과 리플리카셋도 궁극적으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이 사뭇 다르겠지만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공이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디스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며 디스크상의 데이터 I/O는 줄이고 장애가 생겼을 대비해서 복제 기능과 또 빠른 처리를 위해서 샤딩이라고 하는 분산 처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자,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